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실내건축 기능사 필기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나합격 실내건축 기능사 교재를 기반으로 제작이 됩니다. 2014년 3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자, 1번. 상점의 판매 방식 중 대면 판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대면 판매는 이렇게 보석이나 안경, 시계 이런 것들 점원이 안쪽에 있고 고객의 바깥쪽에 있고 쇼케이스를 중간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면 판매입니다. 그러면 측면 판매에 비해 진열 면적이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보통 측면 판매는 이렇게 벽 전체를 판매대로 쓰기 때문에 진열 면적이 좀 많고요. 대면 판매는 비교적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원의 고정 위치는 여기 안쪽에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손님이 있고 측면 판매는 손님이 보고 있는데 따라다니기도 애매하고 멀리서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품의 포장대나 계산대는 별도로 필요 없고 쇼케이스 위에서 포장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직접 상품을 접촉할 수 있나요? 없죠. 쇼케이스 안에 물건이 있으니까 좀 꺼내주세요 하면 점원이 꺼내주는 부분이고요. 충동 구매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측면 판매는 이렇게 손님이 직접 가서 꺼내보고 읽어보고 하기 때문에 서점 같은 데서 충동 구매할 수 있도록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동일한 두 개의 의자를 나란히 합해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하나로 두 명이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세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스토르는 아시다시피 조금만 등받이 없는 거, 그리고 카우치는 한쪽 끝이 올라가 있는 좀 편안하게 눕는 거, 그리고 체스터필드는 직물감이 좀 푹신푹신한 것들, 이런 것들이 체스터필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실내 디자인 요소 중 기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기둥이라는 것은 선형인 수직 요소 이렇게 세워져 있는 형태죠. 그리고 공간을 분할하기도 해요. 이 기둥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으면 마치 벽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둥이 있으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동선을 유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소리나 빛, 그리고 열, 습기, 환경의 중요한 조절 매체는 기둥이 아니라 벽 되겠습니다. 벽이 있어야 소리를 막아주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를 막아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위치나 수는 공간의 성격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데 막 중간에 고등을 많이 좀 박아 놓으면 좀 막혀있는 그런 느낌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둥이 좀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마치 실제 벽은 아니지만 분할된 것 같은 느낌도 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을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아닌 것은 3번.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크기와 형태에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어떤 미석이다 미닫이는 이렇게 밀었을 때 서로 교차가 되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고정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유리 끼우면 되거든요. 열고 닫고의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창입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어떤 환기 조절은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5번입니다. 소규모 주거 공간 계획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집이 너무 작은데 손님까지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조명기구의 설치 방법에 따른 분류 중 벽체에 조명기구를 부착한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것은 벽등, 다른 말로는 브래킷이라고 합니다. 펜던트는 아시는 것처럼 위에서 매달아서 식탁 위에서 쏘는 거 예를 들면, 그리고 매입형은 천장에 매입을 시켜 놓는 거, 직부등은 천장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 그것이 직부등. 자, 7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거실의 가구 배치 유형은 가구를 두 벽면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소파든 어떤 가구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코너형이라고 하지만 기역자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8번입니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유사한 지각 요소들이 가까이 있으면 하나의 그룹으로 보려는 그룹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은 네모인데요. 중간이 떨어져 있고 두 줄이 붙어 있고 두 줄이 붙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한 줄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는 근처에 있는 것끼리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려고 하는 그것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근접성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평화, 평등, 침착, 고요 등 주로 정적인 느낌입니다. 우리 학교 건물 같은 것들 지금은 좀 아니지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배열하듯이 나서 수평선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안정되고 넓고 무한하고 침착하고 평화의 느낌. 대표적으로 학교 같은 건물들. 자, 10번입니다. 유닛 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에 따라 형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짜맞춘다고는 좀 이상한데 이렇게 같이 붙여 놓으면 어떤 가구가 되고 떨어뜨려 놓으면 또 별도의 가구가 되고 이런 것들을 뭐 선반 같은 거에 좀 쓸 수 있는데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한 공간에다가 조립했다가 다시 떼가지고 다른 조립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유닛 가구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용 목적이나 많은 물품을 수납하기 위해서 건축된 가구 또는 건축화된 가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붙박이 가구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11번 백화점 진열대의 평면 배치 중 많은 고객이 매장 코너까지 접근하기 용이하지만 이형의 진열대, 좀 특별한 형태의 진열대가 필요한 것은 일단 정답은 사행 배치고요. 45도로 좀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직렬 배치라는 것은 일자로 이렇게 진열대가 있는 것일 것이고 사행 배치라는 것은 이렇게 45도로 진열대가 배치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코너가 꺾인 다른 형태의 이형, 형태가 다른 진열장이 좀 필요하고요. 요 코너까지 깊숙이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사행 배치, 45도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실내 공간의 설계 시 인체공학적 근거, 사람 신체에 대한 거, 그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난간 높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서 있을 때 키가 한 170이라고 치고요. 난간이 너무 높아버리면 일단은 추락의 위험은 적겠지만 손으로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900 정도에서 끊어주고요. 추락의 위험을 막아주기 위해서 1.2m, 1200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키와 연관이 되는 거죠. 계단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계단이 너무 높으면 근육의 피로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80 높이 이렇게 하면 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높이는 우리가 앉았을 때 의자에 앉았을 때는 사람이 한 450 높이에 앉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앉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280에서 한 300mm 정도를 띄워야 우리 허벅지가 좀 편안하게 들어가고 밥 먹을 때 좀 불편하지 않은 높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높이를 한 750에서 800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도 우리 인체에 영향이 있는 그런 인체 공학적 근거를 가진 그런 높이고요. 창의 크기라는 것은 그것과는 다르게 이런 건물의 디자인 또는 뭐 환기량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황금 비례는 좀 외우자고 했죠. 1대 1.618. 자, 14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대한 알맞은 형태의 종류는 이라고 봤습니다. 구체적 형태를 생략했어요. 또는 과장했어요. 그래서 대체 무슨 형태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추상적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입니다. 유사 조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말은 무엇일까요? 강력하고 화려하고 남성적이다. 이것은 대비 조화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와 이미지들이 요구되는 것도 뭐 어쩌면 대비 조화. 그리고 대비보다는 통일에 조금 더 치우쳐 있는 것이 유사한 것끼리 모여 있다고 해서 통일. 거기에 조금 더 치우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반됐어요. 이것도 대비 조화예요. 그러면 3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비 조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측창 채광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틀린 답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측정 채광은 개폐, 열기가 편합니다. 뭐에 비해서? 천창에 비해서. 천창을 열려면은 지붕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열 수 있는데 그냥 서서 열 수 있죠. 그리고 시공이 좀 용이하고요. 그리고 비 왔을 때 우리 천창은 비가 더 셀 우려가 좀 있는데 측창은 좀 살짝 열어놓아도 비가 덜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측 채광일 경우에는 우리 지금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양측 채광이 있을 것이고 편측 채광이 있을 겁니다. 양측에 있으면 아무래도 조도 분포가 더 균일할 수밖에 없죠. 양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지금 편측 채광인 경우 조도가 균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천창 채광과 비교해 봤을 때도 천창이 훨씬 더 균일하고요. 양측 채광이 훨씬 더 균일한데 편측 채광을 훨씬 더 균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근린, 주변 상황에 의한 채광방해 우려가 있습니다. 근린은 뭐 주변, 이웃 상황에 따라서 이웃에 엄청나게 큰 이런 빌딩이 생겼어요. 그러면 천창이었다면 햇빛이 아무렇지도 않게 막 들어올 텐데 이게 측창일 경우에는 가려서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자연 환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풍력 환기량은 풍속에 비례하죠. 바람이 많이 불수록 환기 많이 되고 바람이 적게 불면 환기 많이 안 되고 중력 환기량은 계구부가 크면 클수록 증가를 합니다. 비례합니다. 그리고 온도차가 크면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그래서 안으로 좀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면한 창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중력 환기와 풍력 환기가 왜 발생하지 않겠어요? 하나만 있는 경우에도 바람은 불기 때문에 안쪽으로 분명히 환기는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7번 틀렸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기온과 습도만에 의해서 온열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 불쾌지수라는 것은 똑같이 더워도요, 좀 쾌적한, 그러니까 뽀송뽀송한 상황에서는 덜 불쾌한데 굉장히 꿉꿉한, 습기가 높은 상황에서는 훨씬 더 불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쾌지수는 습도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기류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죠. 바람. 자, 19번입니다. 표면, 결로의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가습, 습기를 올린대요. 습도를 높인대요. 이게 지금 표면 결로라는 것은 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더 이상 그 수증기로 못 버틸 만큼 차가운 공기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습도가 높은 것은 딱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로 방지 대책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중 집회 공간에서 우리 소리, 음의 명료한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소리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이 잔향 시간이 엄청 길어서 소리가 좀 울린다 이래버리면 우리 뭐 말씀하실 때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르겠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려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도와는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대리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산과 알칼리에 강한 것은 사실상 많지는 않은데 이게 산성에 의해서 더 많이 융해되는 것이 이 대리석이에요. 빗물에 있는 거. 그래서 외부에 뭘 쓰기에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맞는 말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점토의 일반적인 성질 중 옳은 것은? 입니다. 일단 뭐 아까 나왔던 점토 입자가 클수록 가속성은 나빠지죠. 그리고 2.5에서 2.6 범위입니다. 비중은요.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약 5배. 요거는 맞는 말이고 10배쯤 되는 것이 이 콘크리트의 성질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자, 23번입니다. 테라코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테라코타라는 것은 이런
점토를 이렇게 좀 속을 비워서 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볍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이렇게 철근도 심을 수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 일반 석재보다는 가벼운 건 맞습니다. 대신에 화강암보다 압축감도가 크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단단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색조가 자유롭고 구조용, 장식용이 있습니다. 구조용으로는 철근 심으면 되고요. 장식용으로는 그냥 붙이면 됩니다.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재질은 독이고 벽돌과 유사하지만 한번 구운 다음에 시유하여, 시유한다는 것은 유약을 발라요. 그래서 약간 더 반짝한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굽는다고 하네요. 자, 24번입니다. 목재 제품 중 목재를 얇은 판, 즉 박판 또는 단판으로 만들어 이들을 섬유 방향이 직교하도록 이렇게 한번 깔았으면 본드 바르고 이렇게 한번 깔고 그리고 홀수로 적층하는 것 키워드입니다. 합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5번입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을 표시하는 용어 중 워커빌리티, 이건 시공성이 어떤가를 좀 보는 거거든요. 시공 연도, 시공하기에 적당한 물기인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입니다. 일단 옳은 거 먼저 볼게요. 네, 많이 비비게 되면요, 이게 수화를 촉진시켜 버려서 미리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굳기 시작하는데 계속 비비는 거죠. 그래서 워커빌리티, 굳기 시작했는데 워커빌리티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6번입니다. 콘크리트의 혼화제인 AE, 요거는 공기연행제 미세기포에 의해 재료 분리를 방지해주는 그런 건데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재료 분리를 방지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재료 분리가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머지는 맞는 말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목재가 일반적으로 대기의 온도, 습도와 평행된 수분을 함유한 상태입니다. 보통 기건 상태는 평균 한 15%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기건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 중에 건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건 상태는 빵 퍼센트, 아예 습기가 없는 거, 생재는 나무를 딱 베자마자 한 60%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섬유 포화 상태는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시멘트의 발열량을 저감시킬 목적으로 우리 수화열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콘크리트가 굳을 때 발생되는 그 열, 그것을 저감시킨대요. 중용열, 열을 저감시키는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큰 콘크리트에 이렇게 크랙 가면 안 되거든요. 매스 콘크리트는 덩어리가 좀 큰 두께감이 있는, 크기감이 있는 이런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것은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자, 29번입니다. 미장 재료 중 석고 플라스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석고입니다. 석고는 이게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콘크리트 석고를 말하는 건지가 지금 약간 모호하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잠깐 볼게요. 내화성 괜찮고요. 물을 개에서 쓰는 수경성입니다. 그리고 경화 건조 시 치수 안전성, 이게 너무 팽창한다거나 수축한다거나 그런 게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요. 경화 속도가 다 느린 건 아닌데 이 순석고 플라스터는 좀 경화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4번은 무조건 느리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방청도료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광명단 페인트고요. 나머지는 방청이 가능한 그런 아이들인데, 투명 레커라는 것은 클리어 레커라고도 하죠. 목재에 바르는 투명한 레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블로온 아스팔트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동식물성 유지와 광물질 분말을 혼합했어요. 일반 방수공사에 사용됩니다. 아스팔트 컴파운드라는 것은 여기에 동식물성 유지와 광물질 분말, 그러니까 뭐 돌가루 같은 거, 철가루 같은 것들 혼입한 거고요.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하는 아스팔트 컴파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프라이머라는 것은
첫 번째로 발라주는 I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열에 강하지 않은 인공 아스팔트. 그리고 아스팔트 펠트는 이런 펠트 같은 직물에다가 아스팔트를 묵힌 것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32번입니다. 글라스 섬유라고 하는 강화된 평판, 얇은 판 또는 판 제품으로 사용되는 열 경화성 수지인데요.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I는 FRP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옥상에 노란 물탱크, 파란 물탱크 이런 거 만들 때 주로 쓰는 것들이 폴리에스테르 수지 되겠습니다. 자, 33번 다음 중 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 또는 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가공성도 괜찮고 전기의 도체고 전기가 흐르고요. 건조 공기 속에서는 산화하지 않는데 염수 및 해수에서 더 빨리 침식이 됩니다. 맑은 물보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4번 다음 중 여다지용 창호철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여다지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죠. 평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돌려서 축을 가지고 여는 그런 문입니다. 그런데 크리센트는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 이렇게 간단한 오르내리창 이렇게 위로 올리는 창에 이렇게 잠궈주는 건데요. 요즘은 미석이 창에 이렇게 잠궈주는 걸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게 크리센트입니다. 도어 스톱은 우리 이거예요. 현관문이 여닫이 문이죠. 거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노루발, 까치발 잠시 잡아주는 거, 문 닫히지 않도록 하는 거. 도어 클로저는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현관문 위에 자동으로 문 닫히게 하는 거 있고요. 플로어 힌지는 우리 일반적으로 유리로 이루어진 이런 강화 도어의 밑에 이렇게 축을 잡아주는 굉장히 무거운 문에 잡아주는 것이 플로어 힌지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현장 발포 가능한 것은 발포라는 것은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부피를 키우는 거품 같은 걸 만드는 건데요. 우리 우레탄 폼이라는 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있으면 부풀지 않다가 현장에서 주재와 경화제를 혼합해서 뿌리게 되면은요 부풀면서 틈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단열재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폴리우레탄 또는 우레탄 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360페이지죠. 그 다음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인성과 소성을 조금 많이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소성 문제 저번에 한번 나왔었고요. 탄성과 취성은 굉장히 쉽습니다. 탄력 있는 거고요. 취성은 취약한 거예요. 인성이라는 것은 아변강 또는 고무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재료는 파괴에 이르기까지 고강도의 응력에는 견딜 수 있어요. 굉장히 탄력이 있습니다. 대신에 동시에 큰 변형, 고무가 쭉 늘어나죠. 그런 것들은 좀 인성, 인내가 있는 뭐 그런 아이입니다. 변형을 되게 많이 받아도 파괴되지 않는 거. 소성이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소성은 조금 개념이 좀 다른데 요거 두 개의 용어를 좀 정확하게 읽어보시기 바라고, 약간 인성은 좀 인내 있다. 고무가 쭉 늘어나도 터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다음 중 건축 재료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일단 1번에 보시면 무기 재료는 화학 조성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탄소 호흡을 하는가 안 하는가, 유기화합물인가 아닌가 이거를 보는 것이 무기 재료, 유기 재료고요. 보통 뭐 철 아니면 돌 이런 것들이 무기 재료, 아니면 나무 또는 양털 이런 것들이 유기 재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이라는 것은 이 재료가 구조를 이루는 건가, 아니면 단열재를 만드는 건가, 아니면 뭐 벽지를 만드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목적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는 것, 나머지 세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조골재, 잔골재 두 가지가 있죠. 조골재는 자갈, 잔골재는 모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구되는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골재의 크기는 동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갈이랑 모래랑 동일하겠어요? 이것이 골고루 혼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밀도가 좋아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 39번입니다. 강화 유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현장 가공 및 절단이 불가능해요. 이미 열을 가해서 5배에서 6배 이상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를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자, 40번 건축용 석재, 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건축용이든 아니든 석재는 인장 강도보다는 압축 강도가 큰데요. 이거 지금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1번 틀렸습니다. 자, 41번 건축 설계 도면에서 배경을 표현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이 건물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는 옆에 사람이 입은 옷 또는 주변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어떤 용도인가, 그리고 주변 대지의 성격, 이곳이 뭐 시골인지 도시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평면상의 동선은 배경을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42번입니다. 벽돌 쌓기 방식 중 영식,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쌓을까? 거기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라고 좀 물어봤네요. 일단 가장 튼튼한 벽을 만들 때 쓰는 것이 영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틀렸죠. 통줄로는 안 생깁니다. 외관이 아름다운 편은 아니고요. 공간 쌓기는 이렇게 띄워서 쌓는 거잖아요. 거기랑은 좀 크게 상관이 없는, 이렇게 띄워서 쌓아서 중간에 단열재를 넣어주는 그거랑, 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나오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3번 콘크리트 보의 휨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휨 강도, 이게 휘어지지 않고 버티는 거죠. 보통 우리 보에서는 이렇게 힘이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고 실제로 휘어진다는 건 아니죠. 거기에 충분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것은 먼저 보의 이 높이, 보 자체의 이 두께는 아니고요. 이 위아래, 이것을 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증가시키면 훨씬 덜 휘어지는, 그러니까 휘어지려고 하는 것에 훨씬 더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원형 철근은 2형 철근보다 안 좋아요.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 상부에 철근 배근량을 증가시킨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렇게 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앙부는 하부에 철근을 더 많이 배치를 해야 돼요. 상부보다는. 근데 지금 얘는 상부라고 했죠. 틀렸고요. 피복 두께는 얇게 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한 두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44번입니다. 목구조에 사용되는 철물의 용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큰 보와 작은 보의 맞춤. 이것은 뭐 주걱 볼트는 아니고요. 주걱 볼트는 지붕보와 처마 도리를 연결하는 보강 철물. 요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좀 키워드로 하던가 아니면 앞머리를 따서 좀 외워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2번은 큰 보와 작은 보가 아니라 지붕보와 처마 도리 연결을 위한 보강 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도면에 쓰이는 기호와 표시사항이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일단은 THK 티크니스 두께 맞고요. 랭스는 길이 맞고요. 라디우스 반지름 맞습니다. V는 볼륨이죠. 옆에 적어놨네요. 네, 부피 또는 용적,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 대한 높이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취약하지 않아요. 이 먼저 틀렸네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철근을 배근하여 철근은 압축력이 아니라 인장력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압축력이 아니라 둘 다 인장력으로 바꾸는 게 맞는 답이었습니다. 47번 건축 제도 시 선 긋기
객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비슷한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용도에 따라 선굵기 다르게 해야 됩니다. 용도에 따라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긋는데 예, 그것도 맞죠. 일정한 크기로 하셔야 되고 굵다가 얇아지면 좀 이상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도면은 좀 굵은 선으로 그려야 되고요. 작은 도면은 좀 더 가는 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구분하기가 좀 편하고요. 큰 도면은 굵은 선으로 해야지 조금 더 힘 있는 도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도면 표시에서 경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입니다. 이렇게 하고 분자를 1로 한 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몇 분의 몇? 10분의 1 이렇게 가능하죠. 그리고 지붕은 10을 분모로 해서 10분의 4 또는 10분의 10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바닥 경사는 10을 분자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뭐 1을 분자로 해요.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10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경사는 각도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몇도 가능합니다. 49번 공장에서 미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디, 믹시드, 콘크리트라고 부르는데 레미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자, 50번입니다. 색깔이 밝고 어두워요. 밝을 명자, 명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 그 색 자체의 명칭이고요. 채도는 색이 선명한 정도, 순도는 색이 순수한 정도. 채도랑 순도는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51번 제도에 사용되는 삼각 스케일의 용도로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원이나 호 그리는 거 아니죠. 축척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 그것이 삼각 스케일 6단계의 축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서 이쪽이 100분의 1, 200분의 1, 300분의 1, 400분의 1, 500분의 1, 600분의 1 이렇게 3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그리고 양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그것이 삼각 스케일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투시도를 그릴 때 건축물의 크기를 느끼기 위해 사람, 차, 수목, 가구 이런 것들은 뭐 배경에 좀 속할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일단 답만 보자면은요. 4번 사람을 표현할 때는 8등분하여 1의 비율로 머리를 그리는 것이 가장 좀 예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접합하려는 두 개의 부재를 한쪽 또는 양쪽 면을 절단 개선하여 용접하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방법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좀 볼록하게 용접을 해나가는 방법, 그것이 맞댐, 두 개의 부재를 맞대서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자, 54번 평면도에 표시해야 될 사항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높이 안됩니다. 평면도 높이 안돼요. 그런 다음에 실의 배치와 크기 들어가야 되고요. 인접 대지 경계선은 배치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창문과 출입구의 구별, 창문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출입구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평면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개구부의 위치와 크기, 방에 어디 있는지, 크기는 얼만지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55번입니다. 건축 제도에서 사용하는 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입니다. 이점쇠선은 물체의 절단한 위치를 표시하거나 경계선으로 사용된다. 일단 이점쇠선은 상상선으로 쓰거나 일점과 구분할 때 쓰는 거지, 절단 위치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요까지 있고 나머지는 생략 또는 절단, 실선으로 그리고 있죠. 자, 56번입니다. 건축 제도 시
치수 기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치수 기입은 치수선에 평행하게 이렇게 기입하고요. 중앙에 쓰는 거 맞습니다. 중앙 위에 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림 밖으로 인출하는 건데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으로 하기도 하지만 일단 원칙은 밖으로 빼서,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 맞고요. 단위 기호는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기입해라 라고 했네요. 3번 틀렸습니다. 자, 57번입니다. 이것도 조금 헷갈리는 문제긴 한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의 접합면에 사각 구멍을 파고 한편에 작은 나무 토막을 반 정도 박아 놓고 포개어 접합재의 이동을 방지하는 보강재입니다. 접합하는 면에다가 사각 구멍을 파고 여기 안에다가 딱 끼워 넣는 거, 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쐐기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이렇게 쐐기를 박는다고 하죠.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해서 박아 넣는 거, 그것이 쐐기,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8번 실내 투시도에 주로 쓰는 것은 일소점 투시도입니다. 정적인 건축물에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자, 59번 도면 크기가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일단 L4는 아시고요. L4는 알고 있습니다. 210-A297 모르시는 분들은 외우셔야 되겠죠. 210-A297 A3는 긴 변을 297을 짧은 데로 보내고 요것을 곱하기 2를 해서 긴 거를 420 이렇게 해요. 이게 A3. 그럼 A2는 긴 것을 짧은 데로 보냅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긴 것을 짧은 데로. 그러니까 420을 이쪽으로 보내고 297 곱하기 2를 해서 594를 긴 쪽으로 보내요. 그럼 이 둘 다 맞는 거죠. 그리고 A6는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줄여 나가는데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A0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면 841에 1289 요거 한 단계 더 올라갔네요. A0의 사이즈는 841에 1189 되겠습니다. 스틸하우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공사기간이 짧아요. 바로 그냥 용접하듯이 붙이면 되거든요. 결로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덜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거 한다고 해서 아예 안 생긴다, 뭐 이건 아닙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